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현충일로 국내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이틀간의 뉴욕 증시 거래일이 있었죠. 어제는 소폭의 상승, 그리고 하나 더 전일에 간다면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락세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자꾸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이번 주에도 중요한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인데요. 불안함 속에 관망 모드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또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쪽에서 이 코로나19 봉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오늘의 지표들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특징과 이슈들 짚어주시죠. 네. 미국 증시 상승 출발하면서 좀 급등했지만은 결국에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대 다시 올라선 게 영향도 미쳤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로 좀 접어든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우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0.4% 상승, S&P 500 0.3% 상승했습니다. 강세 종목 보면 빅테크 주식들 중에서는 구글, 아마존이 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메타가 1.8% 상승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쪽에서 플러그 파워, 수소 관련 관련 에너지 쪽의 주식이 3.8% 상승했고요. 자동차 관련, 부품 관련 주식, 앱티브가 3.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주식들이 좀 강했는데요. 엠핀 머티리얼즈가 3.6% 상승, 프리포트 맥모란이 3.5% 상승했고요. 엘버말이 2.8% 상승, 그리고 알코아가 3.5%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컨덕터가 4.9%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3.8% 상승,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 2.7% 상승, 블링크 차징이 3.1% 상승했습니다. 태양광 주식이 강세였는데요. 태양광, 동남아시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관세를 면제하겠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쇼울스 테크놀로지가 21.5% 급등을 했고요. 인페이즈 에너지가 5.4% 상승, 그 다음에 썬런이 5.9% 상승, 썬파워가 2.7% 상승, 솔라이치 테크놀로지가 2.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현재 미국 경제 둔화가 눈에 띄게 전망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리 인상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경기 둔화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둔화 신호 있지만은 근원 인플레도 같이 좀 둔화하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임금 상승률을 억제를 좀 단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경제 성장률을 1에서 1.5% 정도 낮출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자기네들이 볼 때는 3에서 3.25%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빌리의 자산운용에서는 연준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금리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월, 7월, 9월에 50bp 인상을 할 것이지만은 중간선거 앞두고서는 일단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고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런스 측에서는 고유가 장기화 우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페크 플러스 증산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 완화로 중국 측에서 수요 회복이 있을 것이고, 지금 결국에는 150달러 정도 이상도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경제 충격이 작기만을 바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에 대한 해석들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간밤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장 초반 생각하면 탄력이 좀 줄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CPI 물가지수 발표 전에 좀 관망 모드에 들어간 건가요? 네, 일단은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네. 상단이 제한돼 있는 것은 역시 CPI를 확인하고 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CPI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일에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3월에 8.5%였고 4월이 8.3%였거든요. 5월에는 좀 어떨까요? 지금 일단 시장 예상치로는 네. 전년 대비로는 CPI가 지금 8.2%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전월 대비로는 4월에는 0.3%였는데 네. 그거보다는 더 높아진 0.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4월에 6.2%였죠. 그런데 5월에는 5.9%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월 대비로는 0.5%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근원 CPI는 어느 정도 부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 쪽이 좀 유가가 좀 빠지니까. 네네네. 근데 CPI 쪽에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뭐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들은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 뭐 그런데 저는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음식료 쪽은 조금 진정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CPI 지수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예상보다 많이 낮게 나오지 않는다면 시장 충격이 또 한 차례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 그럴 것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냥 컨센 정도만 나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이거 발표 이후에 좀 단기 랠리가 종료될 가능성도 있나요? 일단은 기술적인 지표상으로는 네.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는 12,300에 자꾸 저항에 걸리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 CPI가 괜찮게 나오면은 12,300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은 만약에 그거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저항선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4,200 정도가 네네. 저항인데 결국에는 어제도 다시 그 저항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단에 대한 저항선이 좀 확실히 모든 지수에서 좀 나타나는 모습이네요. 일단 몇 가지 좀 멘트를 주셨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미국 경제 둔화가 침체는 피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 건지 아니면 침체로 가는데 연착륙 정도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건가요? 결국에는 둔화가 될 것이지만은 침체까지는 안 간다.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네. 뭐 결국엔 금리 인상이 경제를 시킬 것이고 둔화시키고 있지만은 뭐 급격한 침체 뭐 이런 건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돌아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그런데 이게 조금 미묘한데 침체의 강도가 결국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소폭 침체하느냐, 아주 그냥 강도가 깊게 뭐 하드랜딩 하느냐, 결국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강도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네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중간 선거가 조금 변수가 될지가 궁금한데 일단 나빌리 자산운용 측에서는 9월까지는 빅스텝이 있더라도 11월 전에는 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더라고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계속 확인이 되면 또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네. 나빌리 자산운용 측에서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9월에는 50bp 금리 인상을 대부분 예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쵸. 이쪽에서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채권 시장에서 그거를 9월에 50bp 금리 인상을 제가 좀 봤더니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나 트레이더들이 봤더니 네. 그래도 여전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70% 정도는 50bp를 할 것이다. 그래요? 9월에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근데 나빌리 자산운용 측에서는 조금 미리 먼저 올려놓고 중간 선거 앞두고는 조금 이제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인상을 하다 보면 금융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한번 쉬어갈 수 있다. 뭐 연준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9월에 확실히 빅스텝이 될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상치가 나오면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님도 유가는 계속 좀 상당히 그렇죠. 높아지고 있다 맞아요. 계속 네. 보셨는데 WTI가 장중에도 120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이게 좀 불안해요, 그죠? 네. 뭐 유가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어제 WTI 기준으로는 120달러를 장중에 돌파를 했죠. 뭐 지금 차트가 아직 안 나오는데 네. 뭐 차트는 뭐 개인적으로 보시면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쵸, 뭐 네. 아직까지
뭐 하락으로 간다는 추세는 아니잖아요. 지금 네, 완전히 전혀 지금 아니죠. 정배열로 돼 있고 뭐 여기서 뭐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차트예요. 뭐 그렇다고 본다면 계속적으로 조금 아주 급격한 상승보다 점진적인 상승이 조금 계속적으로 전고점 테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아, 좀 개인적으로 한 $120 한 중반 정도만 가서 좀 꺾여도 좀 시장이 좀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제 $130 여기 돌파하기 시작하면 확실히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유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승이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합니다. 이제 장중에 하락으로 살짝 전환하긴 했는데 크게 꺾이지도 않아가지고요. 이 부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는 태양광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뭐 개별적인 관세 이슈가 있긴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미국 쪽에 좀 한정된 그런 태양광 쪽으로 좀 맞습니다. 예, 되나요? 만약에 네.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빌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태양광 주식이 만약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좀 별개로 봐야 될 그렇죠. 것이기 네. 때문에 좀 개인 매도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태양광 종목들 최근에 좀 올랐었는데 오히려 이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간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분리해서 맞습니다. 좀 분리를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전반적으로 근데 요새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이것도 약간 단기적인 뭐 바닥에서의 반등인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좋은 거는 결국에는 수소, 태양광 이쪽이 좋은 거는 유가 상승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안 꺾이고 뭐 다시 상단을 테스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유가 상승이 일어나면 이쪽 신재생 에너지 업체로는 어차피 좀 반사 이익을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수소 다 같이 엮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오늘 이런 개별적인 이슈로 만약에 태양광 주식 강해서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유가가 좀 더 계속적으로 간다면은 태양광 주식 같은 경우는 뭐 재생에너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 또 변수는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유가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오늘 같은 개별적인 이슈보다는 유가 추이에 따라서 조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현충일까지 해서 좀 3일 쉬고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다지 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하락폭을 좀 하락이 나오느냐 아니면은 좀 뭐 미리 좀 그렇게 어떻게 지금 나스닥 선물을 미리 반영을 해가지고 지금 선물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아주 뭐 크게 뭐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뭐 소폭 약보합 약세 소폭 약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상단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뭐 완전히 상단은 아니지만은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개별 종목 상승도 좀 심해가지고 그래도 좀 볼만한 섹터 있나요? 아, 지금 상단에서는 조금 애매한데요. 예, 좀 부담스럽죠. 그래가지고 뭐 어느 개별 종목 섹터나 종목을 잘못 고르면은 오히려 안 사는 이만 못하다. 조금 상황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관망세 좀 지켜보면서 좀 대기 모드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상하이 쪽에서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그 고강도 방역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요 점이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또 유가 쪽엔 부담일 것 같기도 해서. 그거는 유가 쪽에는 이제 당연히 부담인데 우리나라 쪽에는 개별 섹터로는 뭐 긍정적인 것도 당연히 있겠죠. 뭐 철강 섹터 같은 경우에는 봉쇄 완화 조치로 인해서 철강 가격이 지금 다시 좀 오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철강 섹터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개별적인 섹터로 봐야지 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섹터별로만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제한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는 10일에 또 현지 시간으로인데요. 이제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뉴욕 증시는 좀 관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내 시장 역시나 조금 대기 모드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을 주셨거든요. 오늘 전해드린 전략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